네, 뭔가 가닥이 잡힐 듯 했는데 안 잡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문제인데요. 계속 공정이 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인데요. 자, 연결해서 공수처 출범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좀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죠. 출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법적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함께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제일 궁금한 게요. 그 국민의힘은 혹시 물민 이야기 전혀 없습니까, 정말? 네,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에서, 제기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추진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요, 그 예. 이후에는 먼저 특별감찰관을, 선정해라. 그 음. 뒤에 하겠다. 이렇게 네. 한 이후로는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뭐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일부 이제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할 때도 이제 질문을 했더니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혹시 그래서 좀 그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질문드린 거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네. 후보 추천위원을 일정 내정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정치인 예. 출신을 예. 했다, 또 법조인 출신을 했다. 근데 법조인 중에서는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난항을 겪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없었고요. 결국은 지금 또 다시 자세는 추천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사실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혹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에 전격적으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나왔던 이름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실명까지도 거론이 됐다. 네, 실명까지도 거론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작업은 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없었고 계속해서 결국에서 이렇게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질문부터 드렸던 이야기가 일단 이거를 깔고 놓으면 이제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의 어떤 성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이제 법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뜻이 공수처를 사실은 출범시키지 생각이 없다는 것에 더 방점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생각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시겠지만 예. 우리는 이제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정안으로 좀 가보죠. 의원님이 그러니까 발의했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이 선정 몫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거죠. 네, 근데 먼저 제가 낸 발의안에 대해서 예. 야당의 추천과 비토권을 박탈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네. 이제 잘못됐다 일단.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그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추천권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네.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이사장에게 그 국회의장이 그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 네. 그 개정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단체 있잖아요. 네. 법학교수회, 그다음에 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 양쪽에 우리가 개정안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응하지는 않았군요. 왜 이 안을 냈냐면 예. 이분들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잘 작동을 해왔고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도 처장 추천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네. 공수처이고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었고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 이 법안에 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과정은 알겠고, 그러니까 야당이 그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단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이 실제로 그러니까 연출이 된다면, 그럼 국회에서는 여당만 추천을 하고 야당을 추천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법조계에 계속 내려오는 법원이 하나 있는데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를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국회 추천 몫이 여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국회 추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야당이 대변하는 일부 국민들의 추천권이 박탈되는 것이다라는 형식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공수처라는 것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출범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입법 기구가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정안 발의가 됐고요. 그럼 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밟을 계획이세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일단 발의는 됐지만 법사위에 해부는 안 된 상태고요. 법사위의 어떤 법 개정의 일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사위 해부가 되고 소위에 그것이 해부가 되고요. 소위에서 논의 절차, 그다음 결의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그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갈 생각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혹시 이런 어떤 일정상의 목표도 정해놓으셨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회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이제 2명을 추천할 경우에는 개정안은 걷어들인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걷어들인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요. 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존의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혹시 헌법재판소가 이걸 좀 빨리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는 그러니까 이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을 제대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죠. 아무튼 헌법재판소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 논의 내지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네, 지금 제가 그때 저희 법사위회에서 헌재 사무처장님께 그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사무처장도 그 헌법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보호 수용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호 수용 시설에 수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언급이 됐지만 이게 그 법률상으로 어렵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소급 입법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예. 보호관찰이라는 것도 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소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1대1 전자감독법은 그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두순이 출소 후에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대1 감독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또 감시와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됩니다. 이게 1대1 전문 감독이라는 게 마크맨을 붙인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그 추가 인원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또 4명으로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마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가부에서 조두순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이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두 공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두순이 실제로 이제 거주하게 되잖아요. 안산에서. 그렇게 되면 건물 번호를 포함한 상세 정보가 동일한 그 행정동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분 그 주소가 고지된다는 점, 그거는 좀 주민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외에 현행 법률에 허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거 말고? 현행 법률로는 없고요. 지금 이제 그 접근 금지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학교라든지 주거에서 몇 미터 이상의 거리에는 갈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또 아동 성범죄 근본적으로는 사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처벌에 있어서 낮은 양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을 더 엄격할 수 있는 법안과 또 다행스럽게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인 양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두순이 지금 그 안산으로 가는 건 맞아요? 아니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가족이 이사 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저도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조두순 개인이 어쨌든 안산으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 그 부인은 또 이사 갔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가족 관계가 그 해체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본인은 아직은 이제 그 교도소에 있으니까 안산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 했다는 거 저도 접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변경이든 그 심적인 변화의 차이든지 간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두순이? 그렇죠. 마지막에 정착을 하는 것은 이제 나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그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산으로 갈 확률도 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두순이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기소 본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 안산이고 그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산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는 보입니다. 아유, 돌아가면 참 알겠습니다. 참 근데 현행 법률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조두순 이제 재발 방지 3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정기국회 내에 빠른 시일 안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